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수바둑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말이고 뭐 크리스마스라는 게 뭐 우리 동양 우리 뭐 한국의 뭐 축제나 문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캐롤성이 좀 들리고 그러면은 뭐 조금 뭐 이게 붕붕 뜨는 그런 기분이 들죠. 네. 방금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붐업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눈도 많이 와 있고, 예. 뭐 날씨는 좀 춥습니다만은 그래도 겨울이 조금 더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날은 이렇게 이런 그 일본 선술집 있잖아요. 예, 뭐 이자카야 막 이런데 그런 데서 그 은행알에다가 그 사케 정종이죠. 그 히레 또 뭐 무슨 뭐 히레 뭐 한 서너 잔 먹으면 참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히레가 한 잔에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받죠. 한 4잔 먹어버리면 그 술값만 얼마입니까? 한 술값만 3만 원 되어버리네. 은행 알 그것도 엄마 안주를 한 2만 원 받거든. 아 그거 먹는데도 5만 원 들어버리네. 예, 저는 아무래도 날씨는 춥습니다만은 겨울이 조금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특히 눈 오고 그러면 물론 눈 오고 그러면은 막 어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막 미끄럽기도 하고 예, 또 녹으면 막 질척거리고 또 제가 사는 여기 또 관리하시는 관리 아저씨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관리 일을 하시면서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는 아파트 관리를 하려고 해도 자격 그 미달입니다. 네. 뭐 그런 송업 사정은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올려놓고도 술 한잔 먹고 또 뭐 화도 나고 그래서 올렸다가 또 다음날 술 깨고 나면은 이건 또 무슨 뻘짓거리를 했냐 해가지고 삭제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관리 아저씨도 이렇게 보니까 막 눈치운이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눈이라는 것은 어떤 낭만적인 것보다는 정말 좀 일거리만 생기고 약간 고통스럽죠. 우리가 그 열차 기차를 타고 쭉 그 황혼 무렵에 그 밀레 종인가 뭐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멀리 황혼의 노을이 딱 있을 때 그 논에서 일을 다 끝내려고 그 황혼 노을빛에서 일을 다 하루 그 농촌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 모습이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쎄 빠지게 일하고 하루 종일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쉬러 집으로 가는 길들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낭만적이고 운치 있게 보이는 모습도 그 당사자에게는 매우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연말 연시 연말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수바둑은 타이점에서 이분이 저랑 좀 기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판수는 저보다 한 10배 이상 더 많이 두신 분이에요. 한 3만 판을 두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타이점에서 한 2단까지 최근까지 2단 하셨다가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요. 1급으로 떨어져 있어요. 저도 지금 현재 1급입니다. 저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타이점 성적이 제일 좋았을 때가 2단, 그 다음에 안 좋을 때는 막 3급, 4급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점 바둑을 보면은 한 3급부터 2단까지는 뭐 기력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더 테크닉이라거나 아니면 또 그 노하우, 뭐 경험치,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뭐 승률이 좀 높지. 타이점 2단도 뭐 타이점의 2급, 3급한테 얼마든지 깨집니다. 젖바둑이 아니어도 깨집니다. 젖바둑을 안 둬도. 그래서 저는 타이점에 한 3단에서 한 5단 정도 두면은 제가 그 정도까지 기력이 올라가면은 제 이름도 하수바둑이 아니라 중수바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점에서 한 7단 정도 이상이시면 고수바둑이라고 하고 싶고요. 제 기준으로. 그 다음에 타이점이 9단이지만은 똑같은 9단들이 아니에요. 네. 거의 뭐 프로에 입문 직전에 그 연구생으로 있다가도 이제 프로에 입문을 못 하셔갖고 타이점에서 9단 두시는 분들, 이런 프로에 입문을 도전했던 분들은요, 타이점의 웬만한 9단들하고는 또 수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초고수라기보다는 초절정 고수라고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점에서 그래도 이런 초절정 고수들이나 초고수들의 수를 보면은요, 정말 이해를 잘 못합니다. 네. 자기가 도 보고 바둑 한 수 두면은 막 복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도 보고 저렇게 도 보고 해야 조금이라도 깨우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아무튼 제가 유튜브에서 그 바쁘고 아마바둑 채널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뭐 해설이나 그분의 그 바둑을 이렇게 실전 대국을 해주는 게 상당히 좀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막 1단하고 두면 1단에 또 맞게 도 줘요. 예. 근데 1단이 너무 막 황당한 수를 두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제대로 응징해버리죠. 3단하고 두면 3단에 맞게, 5단하고 두면 5단에 맞게, 7단하고 하면은 7단에 맞게. 그런데 타이점에 그분도 한 9단하고 두면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두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위기나 뭐 그런 냄새가 나요. 아, 좀 긴장하고 두시는구나 하고. 아, 또 토요일이라 소맥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 그 채널이 저한테는 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력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승급은 잘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바둑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무서움과 공포심이 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막 아무 생각 없이 뒀던 게 이제는 한 수 한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속수도 많이 두고 안 둬야 될 수도 두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하수들이 다 그래요. 기력 향상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첫째, 초반에는 큰 자리 가라. 그 다음에 조금 아닌 것은 그 도를 버릴 줄 알아라. 도를 초반에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버려버려야지. 그걸 다 키워놔 놓고는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죽는 순간 바둑은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 우리가 잔수에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 경계를 잘해야 돼. 막 좌우 주위를 잘 살펴야 돼. 한 곳만 막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강했던 내 돌이 굉장히 외로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꼬퉁이에서 막 전투를 하다 보면은 그게 그 바둑의 그 유명한 용어 성동격서거든요. 동쪽에 성을 쌓고 있는데 그것은 서쪽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동격서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 전술이더라고요. 뭐 1입 2전, 1입 3전, 뭐 호구짜리는 2전 머리는 두들겨나 막 이런 여러 격언들이 있는데 성동격서는 바둑의 전술 전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동쪽에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서쪽을 치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동격서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바둑을 사주 경기를 잘 살피면서 어느 순간에 강했던 살아있던 내 바둑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먹고 활동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인터넷에서 타이젠 바둑을 좀 시간 될 때마다 좀 두고 있습니다. 좀 릴렉스 할 때는.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느낌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타이젠에 이분도 한 2단까지 했다가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1급으로 떨어져 있으신 그저께만 해도 이분 2단을 하셨더라고요. 12월 초만 해도. 근데 이게 그래요. 뭐 술 먹고 바둑 두거나 뭐 좀 약간 방심하거나 막 머리가 혼돈스러울 때 바둑을 두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금방금방 떨어져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흙을 잡고 둔 바둑인데요. 초반에 제가 굉장히 유리한 바둑을 중간에 망쳤다가 간신히 반집승을 했습니다. 반집승. 이분도 그 대부분 막 꼬장 부리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스하게 그냥 승복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흙 잡고 둔 바둑입니다. 예, 가만히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냥 어떤 뭐 방송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이 영상 올립니다. 예,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이거 잘 포인트를 잘 못 맞추네. 이렇게 이게 좀 맞나 이제. 이게 우개까지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은 보시는 분 입장에 굉장히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흙입니다. 네. 초반이야 뭐 다들 이건 이렇게 했고 제가 이렇게 밟는 게 맞나요? 이렇게 했고 근데 여기서는 백이 여기를 뭐 이렇게 지키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무도 상관없지만 바로 이렇게 벌리길래 이제 좀 단점을 추궁을 했는데 아직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별거 없더라고요. 예. 그래도 조금 자하를 좀 제가 파고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익을 본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계속 하변에 그냥 또 이렇게 너무 거기만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3-3 들어갔어요. 3-3을 이렇게 두고 나면 하변의 백 모양이 조금 굳혀지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지만 하변의 백을
이렇게 된 입장에서 제가 침투하기에는 조금 침투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기력으로는. 뭐 이런 대로 이제 삭감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하변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저는 이제 상변에 좌상에 제 큰자리 갔죠. 여기까지는 뭐 아직 초반이니까 형세 분석은 전혀 의미가 없는데 네, 호각으로 나옵니다. 흙이 6집 유리. 그러면 이제 공제하면 완전히 지금 호각으로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갖고 전 우하는 제가 여기 하변에 여기를 제가 침투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막 이런 데로 조금 삭감은 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깨끗이 그래서 우하는 제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수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자리 가야 되겠죠. 어디가 큽니까? 큰 자리. 저는 여기는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우변에 흙 하나가 여로이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 띄었어요. 이게 하변에 백집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띄었고 백도 이제 저랑 같은 마음인가요? 우상에 자기도 백 하나가 외로우니까 띄었고 저는 우상을 또 지켰고 상변에 흙에 이제 집 모양을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지 현재 권마 뭐 우상 이게 권마라고 하면 권마일 수 있습니다만은 뭐 안형이 거의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제 기력으로는 이거 못 잡습니다. 그러면은 흙도 뭐 특별한 권마는 없습니다만은 우변에 흙세점이 지금 권마죠.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보강을 했고요. 이렇게 보강한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한번 뭐 백이 찌를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막기는 좀 그러죠.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막고 했을 때 흙이 이렇게 받을 때 여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갔을 때 이게 갈 때 이렇게 이게 축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이 아니에요, 이게. 축이 아니니까 이게 백이 이렇게 잘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흙이 끊기는 약점을 보강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고수님들 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우상에 제 집을 이제 조금 백이 침투해왔고요. 저건 뭐 살려줘야죠, 뭐. 대신에 흙이 이렇게 그 외곽이 좀 단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은 흙이 이제 14집 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정리가 안 된 데가 좀 많아서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좌변에서의 흙이 발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조금 좀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뒀습니다. 저는 이제 우변에 있는 흙이 미생이니까 조금 안형을 좀 갖추려고 그러니까 안형을 갖추면서도 상대가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를 좀 두면서 자기의 돌도 지켜야겠더라고요.
이건 제 이제 우변의 흙에 제 안형도 갖추면서 하변의 백 모양도 좀 깨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흙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정리를 했고, 근데 여기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제가 좀 잘 됐어요. 느낌상으로. 뭐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우변 중앙에 있는 이 흙이 살기만 하면 제가 이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형세를 한번 가보면은 흙이 반면 24집 율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각자의 모양들이 다 지금 진영이 갖춰져 갖고요. 특별하게 뭐 집을 뭐 만들 공간도 없고요. 백도 뭐 하변에 일반 가고 뭐 흙도 뭐 집이 될 만한 데는 다 메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벌써 좀 먼저 끝내기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바둑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그래서 저는 여기 살기만 하면 되니까 바둑이 유리하면 꼭 그러잖아요. 이때부터는 바둑을 꼭 소극적으로 두게 됩니다. 에이 조금 뭐 이렇게 뜯어 먹으면 그건 나 먹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건 제가 흙 2점을 제가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흙 이거 2점을 줬어도 봐보세요. 좌중앙에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이건 뜬금없는 지금 집이 생긴 거거든요. 저 모양을 집으로만 만든다면, 아직은 이제 집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흙이 22집. 요게 집으로 안 만들어져도 제가 22집 반면 유리해요. 여기서 제가 제 집이 추가되면은 뭐 이건 뭐 그냥 100이 더 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 모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뭔 욕심을 부렸나. 이 과정에서 제가 이거 102점을 잡으려고 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냥 이런 데 이렇게 틀어맞고, 예? 그러면 100이 당장 여기는 못 끊어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가 잡히니까. 그죠? 당장은 못 끊어요, 저걸. 그러면 100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저도 이걸 효과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쳤다가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좌변하고 이게 연결만 하면은 이거 여기서 제가 뭐 따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연결되어 버렸으니까. 이렇게 뒀으면은 무난하게 이긴 바둑이에요. 여기가 지금 아직 집이 안 돼갖고 반면으로 흙이 15집 밀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뒀으면은 뭐 100이 설령 뭐 이런 데를 잡는다고 해도 가져가라고 그러세요. 뭐 딴다고 해도 흙이 뭐 좀 여기서 막 이런 데를 좀 두고 하변도 좀 근데 좀 견제를 해야 되니까 100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막 이렇게 두면 100도 좀 집이 늘어났나요? 100도 그래도 흙이 100도 이제 하변에서 집이 좀 늘어났구나.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제가 반면 21집 유리예요. 예. 그럼 더 해볼 데가 없으니까 바둑이 끝난 바둑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게 조금 문제의 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중앙에 102점을 그냥 잡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아무리 흙이 주변에 흙이 강해도 저도 좀 이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중앙에 흙이 완벽하게 살아만 있다가 하면은 좀 이렇게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 저도 미생이잖아요. 예. 저기서 이제 백은 여기를 끊었어요. 그러면 저는 우중앙의 흙하고 좌변에 있는 흙이 따로따로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각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분리가 되면 이제 바빠진다고 그러죠. 이 바둑에서. 우변도 돌봐야 돼. 좌변도 돌봐야 돼. 네. 그래도 여기까지 뒀을 때도 제가 30집 율이 나옵니다. 반면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변에 우중앙에 흙 이거 자체적으로 살고 좌변에 이거 그 좌중앙에 흙 5점 요것만 살아나갔으면 무난히 뭐 끝난 바둑이에요. 그런데 참 여기서 쓸데없이 그 중앙에 있는 이 백을 잡으러 갔다가 제가 한 수 부족으로 그냥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좌중앙에 이 흙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것도 5점만 잡힌 게 아니라 키워서 죽었어요. 네? 더 그냥 키워서. 이게 나는 연결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어떻게 되나.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여기서 먼저 단수를 쳐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연결되면 중앙에 흙이 다 살아가니까 백은 여기 일 수밖에 없잖아요. 긁고 나서 여기를 쳤으면은 제가 한 수 부족으로 잡혔거든요.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가 잡히나 이렇게 내가 잡히네요. 어떻게 해도 내가 잡혔네. 내가 유리하니까 이렇게 둘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 저 중앙에 흙 이 8점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30집 유리하다가 하면 형세가 그래도 이거 잡혔어도 흙이 아직은 11집 유리 나오네요. 그럼 제가 반집 이겼으니까 반면으로 제가 7집 이겼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 11집 유리인데 나머지 이제까지 제가 4집을 손해봤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두는 데서 저는 이제 우중앙에 이제 흙을 살았고요. 이건 살았죠. 살았고 거의 이제 백이 치중은 했습니다만은 이건 뭐 죽을 바둑은 아니죠, 그죠? 저걸 이제 뜯겨가지고 거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도 이기는 바둑을 조금 질 뻔한 바둑이었네요. 여기서는 이제 끝내기라 뭐 끝내기도 사실은 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고수 바둑은 뭐 한 집, 2집 뭐 이런 바둑이 많으니까. 근데 이 바둑도 지금 제가 반집승을 했으니까 끝내기가 굉장히 중요했네요. 근데 우리 하수들은 뭐 그 미세한 승부에서 끝내기를 뭐 고수님들처럼 못하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반면으로 14집 유리 나오네요. 근데 제가 지금 반면으로 7집 유리 나왔으니까 제가 끝내기 과정에서 7집을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손해봤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여튼 이 끝내기 그렇게 끝내기를 7집 손해볼 정도는 안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흑이 8집 유리 나오네. 그러니까는 이제 흑이 반면으로 7집을 이겼으니까 이제 이 상태로 거의 끝난 거예요. 제가 또 한 집 어디 손해봤네요. 이상하다. 아까 14집을 왜 나온겨? 이 끝내기도 좀 이상해. 내가 특별히 끝내기를 이상하게 한 건 없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끝내기였고, 저는 바둑을 두면서 저는 타이젠 무료원이다 보니까 형세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호선 바둑이잖아요. 제가 흑이 6집 반을 공제당하잖아요. 그래서 반면으로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야, 이 공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다 두고 뚜껑 열 때까지 이건 뭐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 집짜리 패도 그냥 막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여기서 우상에서 제가 좀 손해볼 뻔했어요. 무심코 뭐 이렇게 오니까 이런데 이었다가는 완전히 바둑 끝나버리죠. 되게 여기 먹여치기 하면 여기 있는 순간 이렇게 됐다 버리거든. 그러니까 바둑,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하수는. 이러면은 백이 반면으로 6집 유리 나와버립니다. 예, 이렇게 둬버리면. 그래서 바둑 둘 때 전후, 좌우, 사주 경기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런데 그냥 끝내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데 이어졌다가는 바둑 끝나버려요. 여태까지 둔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되죠. 예, 진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아니, 둘다 보면은, 정말, 웬만한 하급, 18급도 저수는 보죠. 근데, 바둑을 두다 보면 저렇게 깜빡해갖고 뜯겨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패가 이게 지금, 백이 지금, 제 흑 5점을 띄어먹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 패도 제가 버티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이제 좀 흑이 좀 안 받을, 백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았고, 제가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데 자하에서 백이 패 걸고 먹고, 또 패를 걸었을 때, 자, 여기서 봐보시면은 형세를 보세요. 저는 이게 흑이 반면 6집 유리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놓아보기로 이걸 이었다. 이익고 나서 형세 분석해 보면은 흑이 그러니까 반면 6집 유리입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한 집을 이걸 안 이익쓴 게 한 집을 더 이익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예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자기가 우상 흑 5점을 따버리면은 5점 먹는데 흑이 이거 4점을 먹어봤자 흑은 4점밖에 못 먹으니까 백은 자기가 이익이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흑은 여기에 집이 없어요. 한 집도 없어요. 우상에. 흑, 여기 우상. 근데 백은 하나, 둘, 셋, 4집이 깨진 거예요. 실제 사석은 흑이 더 많지만 여기서 보면은
예? 형세가 흙이 반면 6집 률이 나오는데 제가 2패를 걸었을 때 흙이 딴 거예요. 여기서 저는 100이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아까 6집 률인데 제가 반면으로 7집 률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집 이익 봐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렸네. 여기서 제가 2패를 걸었을 때 100은 여기 자기가 5점 먹으니까 나는 먹어봐야 4점 먹는다고 자기가 더 이익 본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우상에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100은 원래 여기 자기 집이 하나, 둘, 셋, 4점이, 4집 집이 있을 자리인데 4집을 뜯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흑이, 100이 한 집을 손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봐도 끝났어요. 딱 해보니까 흑이 7집 률이 나옵니다. 공제 6집 반 해도 제가 반집 이겼죠. 100이 자기가 먼저 개가를 들어와서 반집을 내가 이겨버리니까 개가 거절로 해갖고 다시 판때기를 막 보더라고요. 그런데 다 지금 메이드가 돼갖고 어디 공배도 없어요. 바둑이 다 둘 때 다 뒀거든. 뭐 없어요. 아, 공배는 좀 몇 군데 있구나. 또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원하게 100이 돌을 거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분 참 매너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근데 저도 이 나이가 있어갖고 집중력도 많이 없고 깜빡깜빡 해갖고 기력이 향상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목표는 타이젠 기준으로 한 3단까지는 가보고 싶어요. 조금 다듬으면 3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3, 4단 정도는. 3, 4단 분들을 두는 거 보면은 그 내가, 근데 자기가 직접 둘 때하고 구경할 때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자기가 구경할 때는 수가 잘 보이는데요. 자기가 직접 둬보면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도 잘 안 보여요. 근데 3, 4단 정도까지는 수가 좀 보여요. 근데 5단 이상부터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표는 타이젠 3단입니다. 그때 3단까지 승급을 하면은 이제 하수 바둑에서 중수 바둑으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예, 토요일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연말 연시 잘 정리하고 또 새해 맞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